인사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필수 역량, 이 조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높이고 싶다면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 소통 스킬에서 잘 말하는 방법에 대한 팁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제목을 굿 스피커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말하기 역량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 자신의 의견을 첫째, 둘째 이렇게 정리해서 말한다.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를 든다. 핵심 메시지를 강조한다 등의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조직 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 존재로 항상 나의 입장에서 소통을 하려고 하죠. 이 때문에 소통에 불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통의 일치를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조직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소통의 관점을 바꾸어라입니다. 여기 단 한 글자의 차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전달하다와 전달되다인데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할 때에도 질문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능동과 수동, 이 화자와 청자의 입장 차이 등 좋은 답들을 공유해 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전달하다는 화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상황, 즉 일방적인 소통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전달되다는 화자의 입장보다는 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자 쌍방향의 소통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러분의 상사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여러분께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 전달했죠?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반응할 확률이 높을까요? 네. 주간 회의 때 말했습니다. 또는 네, 이메일과 개인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라고 반응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 전달되었죠? 라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네, 전달은 했는데 아마 다 확인했을 겁니다. 또는 그때 말하긴 한데 다시 한 번 더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진 않을까요? 이제 이 차이를 알아채셨나요? 우리는 전달하는 소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화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일방적인 소통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듣는 사람의 입장, 이 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 마트 다녀올 동안 집 청소 좀 해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 서면 이 정도면 너무 깨끗한데 그래도 뭔가는 해야겠지? 내 방 이불이라도 정리해 놓자 라는 생각에 열심히 이불 정리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엄마, 어떤 결과가 예상되시나요? 아니, 집 청소하라고 했더니 그대로잖아. 속상해 정말. 이런 상황 경험하신 적 있나요? 여기서 놓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 상황을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아들, 엄마 마트 다녀올 동안 집 청소 좀 해놔. 청소기로 집 전체를 밀고 조금 있음 세탁기가 다 됐다고 소리 울리니까 베란다에 건조대 펼쳐서 수건기리 맞추어 널어놔줘. 라고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 이 전달되게 하는 소통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닌 타인 중심적 사고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 굿 스피커의 방법입니다.
이제는 전달되는 소통을 위한 스킬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말하기 순서, 이 프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순서는 논리적인 말하기의 대표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논리적이고 정돈된 말하기에는 이해력과 설득력을 높이는 굿 스피커의 기본 역량, 이 프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 리즌, example 또는 evidence, 또 다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사례 제시를 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핵심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마감기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진행 상황을 볼 때 야간 작업을 하더라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 현장 사진과 재작업이 필요한 제품 목록입니다. 현재 타업체도 같은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감기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프랩 기법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갈식과 미갈식 적용하기인데요. 이 두갈식은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서두에 명시하는 방법이고, 미갈식은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마지막에 명시하는 방법인데요. 주요 내용은 언제 말하느냐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두갈식 소통은 언제 더 좋을까요? 바로 대면 소통과 개별 소통을 할 때입니다. 이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나누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선호하고, 그 결과 소통을 할 때에도 주요 요지를 먼저 말해서 의도와 목적을 빠르게 판단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요지를 먼저 말하는 것이 좋겠죠. 반대로 미괄식은 비대면, 즉 기한, 보고서 작성 시, 또 전체 회의나 사업계획 발표 등의 상황에 추천합니다. 서류는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타 하나도 신중하게 체크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서류로 소통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배경, 필요성, 목적, 주요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기대 효과, 실행, 결과 보고 등의 업무 순서에 맞게 연계성 있는 흐름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전체 회의나 사업계획 발표도 마찬가지죠.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이해도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체 소통은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뒤 다 잘라 먹고 핵심만 말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두갈식이 더 좋다, 미갈식이 더 좋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체크백 화법입니다. 이 화법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통으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깃집에 가서 직원에게 주문을 합니다. 여기 삼겹살 3인분이랑 밥 2개 주세요. 한 직원은 네 하고 돌아섰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네, 삼겹살 3인분 밥 2개 맞으시죠? 된장찌개는 밥이랑 같이 주문하면 2,000원인데 드릴까요? 혹시 마실 것은 필요 없으신가요? 라고 응대를 합니다. 제가 의도한 바를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요청한 것에만 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먼저 물어봄으로써 확인을 하고 이 한 번에 요청사항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화법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혹시 이러진 않으신가요?
상사의 업무 지시에 예 하고 돌아서서 나름 열심히 했지만 결과 보고 시 이것도 빠졌고 이건 생각을 못했나 등의 피드백을 받으면 너무 속상하죠? 이 체크백 화법을 사용해서 업무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 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백 화법의 예시도 보겠습니다. 화면에 4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자료 정리 후 공유하기입니다. 여기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있는데요. 사람은 그때 당시 아주 정확하게 소통하고 또렷이 기억한다고 자신하지만 돌아서면 금방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 시 기록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한데요. 또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전달되는 말하기에 근거 제시를 들 수 있고 한 번 말로써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확인하는 소통으로 이 소통의 명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소통하는 내용 정리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하는 내용,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소통 시 나누었던 대화를 눈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중간 보고와 사전 동의하기인데요. 중간 보고는 원활한 소통의 대표적 방법이죠. 업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간 보고도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예상적인 업무 진행 상황일 때는 첫 수명 시에 이 계획한 중간 점검 일정에 맞추어서 소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상 외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이 중간 보고를 요청하고 소통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달되는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즉시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통을 할 때에 이 상대방의 소통에 대한 수용성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이 즉흥적 소통 상황에는 상대의 상황을 배려하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요. 잠시 시간 괜찮을까요? 마무리 후 회의 가능할까요? 등의 동의를 구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예스라고 반응한 상황에서는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려고 하는 인내력이 높아지는 심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상치 못한 즉흥적인 소통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작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전 동의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굿 스피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